80%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보여주세요. 뭐죠? 색소예요? 아니면은 아니 잠깐만, 딱지인가요? 색소인가요?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노난경의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입니다. 원장님 혹시 피부 사진만 보고 그분의 피부 습관이나 어떤 문제점이 혹시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한 80%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보여주세요. 틀리면 어떡하지? 일단은 턱라인에 저렇게 여드름이 많이 났죠. 최근에 정말 많이 오세요. 마스크. 다들 마스크 닿는 그 자리마다 여드름이 나시는 걸 최근에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거는 다 마스크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내 피부에 닿는 마스크인데 내 피부에 또 맞는 성분들이 화장품처럼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많이 써봤는데 덴탈 마스크 속에 그런 재질의 성분 있죠. 그 성분을 가진 마스크들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 부드러운 재질도 좋지가 않고요. 일단은 한두 개를 먼저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랑 좀 맞고 저런 게 잘 안 난다. 그럴 때 좀 대량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나는 마스크 성분도 찾지를 못했고 내가 무슨 마스크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피부과에 오시면 피지샘을 줄이는 치료들을 보통 해요. 염증 주사를 이미 난 부분에는 맞게 되고요. 피지샘을 줄이는 치료들에는 열을 주는 레이저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카프리 레이저라든지 시크릿이라든지 이제 고주파 장비들을 좀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턱 쪽에는 조금 밀착해서 직접적으로 좀 쏴야 되는 레이저들을 주로는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좋아지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요. 물론 한 번만에 좋아질 수는 없고요. 최소한 3회 이상 시술을 권장을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좋아졌다고도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시술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난 것들은 염증 주사를 조금 맞으면서 염증의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 저게 나중에 다 흉터가 되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도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해드리고 있죠. 네,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분은 색소 침착이에요. 여드름이 나고 나서 색소 침착이 생긴 건데 이거를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불러요. PIH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포스트 인플라메터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염증이 심하게 있고 나서 내 피부는 색소 침착으로 과정이 가고 그 다음에 피부색으로 돌아오거든요. 일종의 염증이 좋아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 기간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길어져요. 몇 달이고 이제 되기도 하고 몇 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레이저 토닝을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저 붉은 자국이 검붉어지죠. 붉은 자국이 있으면서 검은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V빔이나 V레이저 같은 이제 혈관 레이저를 좀 쏘고 그 다음에 레이저 토닝 하게 되면서 1, 2주 정도 간격으로 내원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보통 한 3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50% 내외 정도 옅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빠른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치료하고 나서 거의 7, 80% 정도 옅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노화와 내 피부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도 결정나는 거니까 직접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해 나가면서 그 치료 기간을 결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모공이네요. 모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약간 홍반이 있으면서 지루피부염 소견이 좀 보여요. 보통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이 지루피부염도 잘 생기고 주변으로 이제 염증 반응이 있어서 홍조도 잘 생기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모공도 넓어지죠.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니까. 저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저는 지루피부염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공 치료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다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을 줄여줄 수 있는 카프리 레이저 라든지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편이고요. 올리지오나 인모드 같은 장비들, 리프팅 장비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치료를 하다 보면 저런 지루피부염이나 모공 같은 것들이 함께 좋아지거든요. 리프팅을 할 겸 저런 모공 치료도 할 겸 고주파 리프팅 장비들을 써서 같이 접목시켜서 저는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킨 보톡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킨 보톡스가 가장 초반에 드라마틱하게 모공 수축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고주파 레이저가
같은 경우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좋아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주사 시술이나 아니면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 좀 써주면 훨씬 더 조기부터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병합 시술을 저는 잘 하는 편이고요. 초반에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좀 단기간 써주면 초반에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 줄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고, 이게 장기화된다 싶으면 2주 이상 갈 때는 아토피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타크롤리무스 성분의 바르는 약,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이분은 팔자주름과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 가쪽 옆볼 쪽에 볼륨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아무래도 탄력이 문제고 수분 보충량이 많이 없으셔서 저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 저렇게 심하게 접혀버리면 우리가 필러를 맞아도 100%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팔자주름이 조금 생기는 편이면 미리 채워주는 시술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고주파 장비들이 피부를 좀 두껍게 만들어줘서 접히는 부분을 좀 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컬트라나 레니스나 같은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필러 대체제의 성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필러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이 덜하게 좀 안전하게 이런 이제 주름들이나 옆볼 꺼짐을 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술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렇게 되기 전에 이제 평소에 물도 많이 드시고 잠도 너무 옆으로 이렇게 얼굴을 눌러서 주무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이어트를 한다고 급격하게 체중을 빼는 것도 저렇게 콜라겐 로스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겠죠.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시술하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부 사진만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평소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꼭꼭 고치셔서 깨끗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누남경의 피부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